정치마수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동 의혹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으로서. 이게 이제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기 예.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천천히 가더니 예. 그 정영학 씨라는 회계사분,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녹음 파일 19개, 예. 그다음에 뭐 돈뭉치 사진 이런 게 제출됐다고 이제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좀 타려고 하나보다 제발 빨리 가라. 예. 그래야 국민들도 아시지 않겠나. 그러고 예. 있죠.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이 의원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대장동 사태 본질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공개발의 틀을 쓰고 예. 사실은 공공개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강제적인 공공의 힘을 가지고 토지도 강제 수용하고 그다음 보상 원가 집주인들에게서 땅을 뺐을 때도 굉장히 헐값으로 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분양을 할 때는 사실 공공이라는 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 받아서 높은 값에 팔고 이러면서 공공의 힘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그러면 이제 공공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개인 몇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폭리를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며 이 잘못된 거가 누가 뭘 잘못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야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250만 호를 상당 부분 공공개발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성남시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 기초단체장이잖아요. 광역단체장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전국에 이런 일을 벌이시면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죠. 예. 최 의원님은 이 성격 규정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않으실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공공개발이 아니고요. 예. 이거 민간 합작이죠. 예, 그 공영개발이라고 예. 통칭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족보를 좀 알아야죠. 예. 당시 이제 한나라당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 시장이 LH개발로 2004년도에 했다가 그때 또 공무원 등등이 금품 수수로 또 감옥을 가요. 예. 그리고 MB 집권 이후에 성남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또 민영개발로 예. 주의 주장을 하고 그 국회의원 동생 등 또 감옥을 갑니다. 예.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공공개발, LH개발도 안 되고 민간이 다 가져가는 개발도 안 되고 예. 하니까 성남시와 민간 자본이 합작을 해서 추진한 그런 이 사업입니다. 이 특징은요. 5,500억, 처음에는 4,500억이었죠. 액수로 약정하고 성남시 이득을 보장받고 시작한 거고요. 예. 이게 2015년도거든요. 뭐 우리 이해훈 최고님 잘 아시다시피 예. 그때는 전세금 오른돌이면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DTI, LTV 막 풀어주고 예. 이랬던 때거든요. 부동산이 가격이 그렇게 막 오르던 때가 아니고 오히려 좀 이렇게 침잠된 때고요. 요 분양 시점이 2018년, 19년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제 시장을 그만두는 그 시점 이후기 때문에 이득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던 때는 2018년이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선주, 성남시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배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보통주,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에서 가져가는 건데 2015년 당시에 이것을 추산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고 2018년 이후로 과도한 이득이 부동산 폭등으로 발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볼게. 설계 자체의 공공 쪽의 어떤 이익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2015년 당시에 2등, 3등 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소위 말해서 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그분들도 결국은 4,500억 선이득 부분에 대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성남시 줄 거에 대해서 감당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당시에 이게 5,600세대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6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5,600세대 하면서 5,500억을 비율이 아니라 액수로 성남시에 보장하는 것을 2015년 당시에 선뜻 뛰어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세 개 컨소시엄만 이제 공모를 그 했던 최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더라 쳐도
그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민간 그거는 업체.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이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됐다고 예.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사실 1등과 2, 3등 격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5,500억의 정액 성남시 이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리스크. 예. 또 하나는 거기 뭐 왜 경쟁 입찰 안 하고 5개 블록을 화천대유와 여기가 직접 개발했냐 그러는데 2, 3등은 16개 공구 전체를 직영해서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 거라서 제가 보기엔 선정 과정에서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겠냐. 그래서 하나은행이 선정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었다. 예. 다만 화천대유가 배당을 과도하게 갖고 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예. 이 문제가 하나 봐야 될 거고요. 예. 인허가상의 문제라든가 뭐 설계상의 문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 예. 그래서 이 돈의 흐름, 출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봐야 될 아주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거기 공무원들의 부패가 있었는지 그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이 보통상 이런 정도의 큰 일을 예. 이런 정도의 이제 개발 사업이죠 일종의 예.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은 집 한 채 짓는데도 굉장히 뭐 법규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고 턱이 예. 또 높고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제 공무원들 이런 사업이 인허가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이제 관계자라든가 공직자들이 어떤 이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예. 이런 걸로 이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아까 이현, 이제 예. 우선주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주에 간 거는 지금 지분으로 치면은 뭐 거의 사실 93%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우선주고 우선주는 상당히 보면은 뭐 공공까지는 아니지라도 주로 보험사하고 은행사 어떻게 보면은 개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7%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몇몇 개인일 뿐이란 예. 말이죠. SK증권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사실 7명의 개인인 거잖아요. 예. 신탁을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개인들에게 간 게 지분은 7%밖에 안 되는데 수익이 70%를 갖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덮으려고 예. 뭐 액수를 보장받는 계약으로 갔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500억도 사실 성남 도공이 다 갖고 간 건 아니에요. 예. 성남 도공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한 우선주를 갖고 있는 그 많은 기관들에게 간 거 다 합해봐야 사실 1,800억밖에 안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남도공이 자기들이 5,500억을 뭐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 개발이익이라기보다는 국민 임대주택으로 가기로 돼 있던 그 부분에 부지를 매각한 돈이 간 거기 때문에 뭐 개발이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이제 말을 지금 국민들 듣기 어렵게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현재 거기 원주민들이 데모하는 건 보셨죠? 면주민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산 우리 땅 이거를 사갖고 갈 때는 강제 수용 그리고 이제 보상 원가는 완전히 후려쳐서 헐값으로 가져가 놓고 이제 우리보가 이제 집을 져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높게 받으면서 우리 보고 그 돈을 다 내라 그런다. 이거 못 내겠다고 지금 소송 붙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힌 사건이죠. 예. 누가 돈을 검은 거래가 있냐 없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예. 이 구조와 설계 자체도 보면은 공공에게 가야 될 게 몇몇 이상한 개인들에게 간 거죠. 그것도 뭐 한두 푼이 간 게 아니고 몇 천억이 간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인 거죠. 예. 네. 그 최 의원님 방금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큰 이익이 갈 줄을 예상 못했다. 리스크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보세요? 말이 안 되고요. 공공이 하는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익은 나기 마련입니다. 예. 왜냐하면 택지 개발이라는 게 민간 택지보다는 거의 절반 값에 예. 사실 땅을 거의 강제로 뺐다시피 하면서 싸게 사잖아요. 그게 공공 택지 개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반 정도의 사실 이득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인허가권이잖아요. 인허가권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민간들은 리스크를 지고 민영 개발은 하는 건데 예. 지금 여기는 민관 합작이라는
설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영이 주도권을 쥐고 설계자로 들어오면서 인허가를 보장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사실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보존 녹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연 녹지로 전환해 준 것만 해도 이게 땅값이 몇 배가 뛰는 겁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을 준 거죠. 예. 이제 거꾸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성남시가 그렇게 설계를 안 했으면, 그렇게 계획을 안 잡았으면 2008년도 당시대로 민간 개발을 했다고 하면 1조 수천억의 이득이 그냥 민간한테 가는 겁니다. 아니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공공 개발을 한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공공 개발을 설계가 하고, 잘못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공공의 힘으로 그렇게 먼주민들 땅을 헐값에 사고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공공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 민간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 어떻게 보면 10만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수익이 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 당시 제가 내부에서 드리는 보면 말씀은 직원들이 수없이 이 유동규 씨라는 분한테 공공이 이익을 가져오도록 이거는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제언이 있었다는데 그분은 이걸 무시했다고 지금 다들 많은 증언이 나오는 예. 거 아닙니까? 민간의 이득을 갖고 갔습니다. 민간에서. 예. 그리고 작은 액수를 투자해서 몇백억 또 몇천억 갖고 갔단 갔죠.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천대유에서 이렇게 벌어서 과도한 이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벌어서 이 돈을 어디다 예. 썼느냐 했는데 그 과정에 뭐 공교롭게도 하여튼 야당 관련된 예. 인사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을 비롯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천대유는 땅을 야당 관련해서는 현재 밝혀진 건 그거 하나인데 자,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쨌든 곽상도 의원 문제는 잘못됐죠. 예, 네. 우선 이제 화천대유의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라든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야당 관련된 활동을 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성남시에서 했지만 화천대유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나 민주당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투자 구조를 짜고 진행을 했던 건 아니고 공교롭게 대부분이 야당 인사 출신이거나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이런 거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거꾸로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 민간 합작, 다시 말해서 성남시도 하고 민간도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5,600세대에 5,500억을 하여튼 확보를 하고 한 개발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민간한테 다 주고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도로 개통 정도를 기부 체납받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인하가를 내줬지 5,600세대에 5,500억을 정액으로 받고 했던 개발 방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남는 건 뭐냐? 민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설계를 했다면 2015년 당시에 어떻게 했겠냐? 100%다 성남시가 민간에서, 먹는 예. 거, 혹은 100%다 우선주가 먹는 거, 혹은 90% 80% 먹는 거 그렇게 설계를 못 합니다. 예. 이게 얼마 남을지를 모르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 5,600세대에 5,500억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죠. 예. 그리고 그거 다 하고 금융권, 뭐 하나은행 등등등 다 하고 더 남았을 때 이제 보통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 더. 2018년도에 만약에 이거를 설계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이 안 말씀. 하죠. 예. 우선 정액 5,500억을 거의 더블 수준으로 확보를 했겠죠. 왜냐하면 분양가 대비해서. 그런데 땅값이 또 오르잖아요. 예. 예? 공짜로 뭐 거의 뺐다시피 했다 그러는데 현시가 보상입니다. 공공개발도. 그래서 2018년도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분양가 올라간 것만큼 대장동 땅값도 2018년도에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수용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이상 큰 구조로 성남시가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현시가 이렇게 보상했다 그러면 지금 소송 걸고 데모하고 있는 분들 완전 피를 토하실 겁니다. 공공개발은 민간 택지보다 거의 한 50%에서 60%로 수용하죠. 예, 이 의원님, 제가 어떤 논의가 이제 너무 산발적이 되면 이 한정된 시간에서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두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어떤 좀 합의를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생각에도
공공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제가 분명히 예. 말했잖아요. 예. 공공 개발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시에 개발 당시에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야당, 그때의 여당에서는 공공 개발을 막으려고 애썼던 건 맞는 사실이죠, 그때. 당이라기보다 당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일부 인사의 얘기죠. 예. 당 자체가 막은다고. 아니, 청와대에서도 경쟁하지 그렇죠. 말라는 어떤 공식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신영수 의원이나 몇 분이 이제 관련된 분들이 그러시는 아니, 거고. 그때 당시 MB 대통령께서 직접 민영과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건 발언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쟁하려 그러지 말라는 거하고 공영을 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다른 얘기입니까?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공공개발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네. 거니까요. 그다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시고 설계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설계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설계 논란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최 의원님 지적하듯이 마지막 그 이상한 민간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는 거죠. 지금. 네, 그건 전 수사로 밝혀야 그렇죠?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건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설계를 했다고 민간이 자꾸 설계를 했다 그러시니까 민간만 관련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 공공과 민간의 합작에 있어서 예. 개발 이익을 누가 얼마만큼 갖고 갈 거냐 하는 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공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여기서 예. 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긴급 체포되신 유동규 씨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설계자이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간에게 공공과 민간의 배분은 거기서 한 거고 예. 민간에게 배분된 덩어리를 그 안에서 A는 얼마 갖고 B는 얼마 갖고 그거는 민간들끼리 한 거고 유동규 씨가 설계자라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많은 거기에 부분. 대해서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그럼 설계를 이 쉽게 말해서 민간 합작 사업 아니에요? 예. 공영형이거든요. 예. 성남시와 민간이 같이 하는 일인데 그럼 이거 설계를 민간보로 해오라 그러고 성남시 니네는 1,000억 가져라, 500억 가져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개발은 이 성남시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 3등은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거고 1등은 그 당시에 리스크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성남시 5,500억이 과하지만 1등은 적극적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민관 합작은 관에서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흐름, 디자인들은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민관 합작 공영형 개발해서 민간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보가 다 비대칭입니다. 예. 아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제일 이제 많은 리스크로 보는 게 공공과 일을 할 때는 인허가 리스크거든요. 예. 이게 집을 질 수 없는 보존 녹지인데 이게 자연 녹지로 용도 변경이 되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과연 인허가가 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상인데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착 관계에 있고 내부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 내부적으로 해결되고 해주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 공영합작이란 건 있는 알고 거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다 알고 들어왔지만 예. 공공과 이를 지금 설계자로 돼 있는 뭐 유모 씨라는 예. 분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녹취 파일들이 19개나 나온 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 그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 어떤 관계인지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가 그렇죠. 수사로 그건 수사를 밝혀지겠지만 밝혀져야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의심하는 거는 그 관계가 오래된 관계고 서로 뭔가 이렇게 이 사건의 입찰에 응하기 전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걸 그런 의심들을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정보와 서로 간에 공유가 제가 있었다면 여쭤보는 부분은 그 될 수가 있는 이사미들도 공영합작이라는 건 알고 입찰에 공영합작이 얘기가 아니라 인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허가 그러니까 공영합작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으면 인허가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건 똑같지 않나요? 아니요, 정보의 그렇지 않죠. 비대칭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요? 공영합작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풀어줄 거며 뭘 풀어줄 건지는 그 불확실한 거죠. 이건 그렇지 않고요. LH는 공공개발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30만 평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대엽 시장 당시에는 30만 평 이상이었고 LH 주도였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과정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과정에 권한은 있습니다만 주도권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대엽 시장에서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민영으로 민간 주도로 민간 독점이죠. 민간 독점으로 이것을 전환하자고 했던 거를 다 이게 이제 절충형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LH로 하게 되면은 그건 성남시 룸이 작아요.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30만 평 미만으로 2008년도 당시에 해서 민간 개발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선 결과적으로 1조 수천억을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뜻대로 됐으면 예. 이것은 민간에게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져갈 거를 억지로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제가 찾아왔다 이 여쭙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예. 2015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들어보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민영 개발을 한번 들어볼까요? 했으면 예. 예. 민영 개발을 했더라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예. 벌써 보상 토지를 수용할 때부터 강제 수용 이런 건 어렵고 보상 원고도 이렇게 후려치기가 요 부분도 불가능하고 한번, 예, 말씀해 택지 개발 자체를 그냥 현시에 예. 근접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기는 민영이 어렵고 다 가져갔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개발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아니 두 가지 예. 단계예요. 토지를 사는 단계에서도 민영이 하면 그렇게 싸게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개발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집을 다 지어서 파는 단계에서도 민영이 했다면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값에 팔 수가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개발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은 그럼 민간 아파트는 어떻게 짓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는 거는 사막과 같은 맨 땅에서 이재명 시장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27만 평으로 이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다만 방식을 이재명 시장이 민간이 다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공영형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이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그래서 감옥들 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민간에서 한다고 수익이 이 정도 안 남는다라는 것은 이 정도까지는 남지 그거는 좀 않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반은 성남시로 갔기 때문에 수익이 민간이 다 한다. 그거는 뭐 다른 약간 뭐 관계적 문제 같고요. 예. 그래서 아니 수익이 이 정도까지 날 것 같으면 보세요. 5천만 원 넣어가지고 600억 배당받는 이런 일이 그리고 민간 아파트 개발할 때마다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했더라도 이런 수익이 난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영 개발해가지고 5천억이나 환수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 그러시는데 그건 네. 정말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던데 5,600세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서울에서는 보면 GBC 개발할 때 1조 7천억이라는 민간의 것을 사실 공공으로 환수하는 그런 공공 환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5,500억 정도 환수하신 걸 가지고 1조 7천억짜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한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선례가 없는 공공 환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뭐 혹시 그거는 말이에요. 그냥 투자 규모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이고, 달라지는 그렇죠. 건데요. 예. 달라지는 근데 거죠. 이게 아니,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5,600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건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다 자, 이 얘기예요. 그 뭐 두 분 논리는 다 어떤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논쟁의 대상인 것 같고,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이 민간이 가지고 간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스포킹흥이라는 19개 파일 중에 뭐 예. 13번째 파일이라고 보도가 났던 그 파일, 소위 말하면 이제 남욱이라는 변호사, 예. 그다음에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천화동인의 5호, 4호의 실소유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 하천대유의 실소주인 김만배 씨, 이렇게 3자가 이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그렇죠.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아니, 그리고 이제 예. 그 천화동인 소유주들이 사실 보면 지분 전체 아닙니까? 근데 이 지분의 실제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정인의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이 실제로는 차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주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세. 예. 그 사람 그건 거라면 아직 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예. 그런데 만약에 예.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비리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의원님 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부패가 있었느냐가 한 부분이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돈이 정치권으로 어디 흘러 들어갔느냐. 그것도 부분 좀- 밝혀야 되죠. 예, 그것도 밝혀야 되고. 여야 예. 성역 없이 밝혀야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당시 야당 지금 박상도 야당 의원 그다음 50억 밖에 원유철 의원도 어떤 거기 고문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신용수 의원이 당시에 어떤 굉장히 어떤 기부금을 많이 받았고요. 정치 기부. 이런 게 지금까지로 보면 야권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이제 화천대유 이전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예. 거하고 화천대유 이후 단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화천대유 이전 단계에 뭐 신영수, 원유철 얘기 이름이 나오는 거는 예. 그렇다 치더라도 곽 의원님 아들 문제. 그러니까 화천대유 이후는 이제 곽 의원님 예.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설계 자체가 공공의 힘을 가지고 몇 사람에게 폭리를 몰아준 이 화천대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전은 그런 비리는 뭐 수도 남욱 없는 변호사 비리인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한나라당 쪽에 무슨 이런 일을 관계가 하는 사람은 아니고 한나라 지지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죠. 청년이 부위원장을 했고요.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고. 부위원장 예. 했고요. 그래서 예.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이 여권이 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100가지 정도 사실이 나오면 그중에 이제 야당에 불리해 보일 만한 거, 그것만 지금- 활용이 될 만한 거는 흘리고 예. 나머지 본인들에게 불리할 만한 거는 흘리지 않는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철저하게 좀 규명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는 어떤 그 기본 전제에 대해서 뭐 부분이 예. 뭐 네, 그 국민의힘이 그 전에 집권했을 때는 예. 이해운 최고님 말씀이 맞아요. 예. 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면은 예. 야당 것만 흘렸어요. 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집권했을 때는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당 것만 알렸나요? 아니 실제로 가만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최도술 감옥 갔어요. 예. 또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예.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예. 검찰하고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검찰의 의도까지 지금 나가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죠. 아니 그래서 제발 야당에게만 불리한 거를 흘리듯이 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예. 거꾸로 해요. 그런 게 없다 이 제발 말씀이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되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을 네, 좀 네, 네, 끊었습니다. 그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이요. 네. 최 의원님 먼저 이 발언하죠.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여당은? 아, 우선은 이거 누가 생각했느냐. 예. 다시 말해서 누가 기획했느냐인데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이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예. 또 하나는 검찰총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옛날 범죄정보기획관이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저작권자일 수 있다. 예. 선기획자.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두 번째 보고를 받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손준성 정책관이 혼자 했다. 이러기에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손준성 시간 관계가 있는데 약간 손준성 반론도 정책관이 들어야 되니까. 예. 혼자 생각하고 혼자 쓰고 혼자 전달했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왔죠. 여러 검사들 압수수색하고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어제 공수처로 이첩을 하면서 예. 한 거를 보면은 손준성이 작성했다라는 혐의는 아직 규명을 못했어요. 예. 근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규명이 된 거고.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는 것까지는 규명이 되는 거죠. 말은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입증 검찰 증거 발표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근거로 된 게 예. 손준성 검사의 지휘 아래에 있는 두 검사가 실명 그 판결문을 열어봤다라는 정황을 그렇습니다. 포착했다는 예, 건데 그 두 검사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혐의점도 지금 현재 아직은요? 밝혀진 예, 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 또는 보고를 받고 관여가 돼 있느냐 하는 게 한 대목이 있는데 예. 고발 사주라고 얘기할 땐 요 대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검찰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수사 결과만 나온 게 없는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손준성이 예. 김웅에게 간 파일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하는 단계에서 현재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까지는 확실히 된 것 손준성을 같아요. 통해서 나갔다는 건 분명히 확인된 거죠. 예, 통해서 나갔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손준성이 뭐 사주를 한 건지 예를 들면 김웅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다가 뭘 했는지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단계죠.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예. 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못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수사 상황은 그렇고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 할 텐데요. 이게 만약 검찰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문제라는 어떤 인식은 공유하시는 거죠. 이건 대단한 큰 문제라는 거.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검찰총장까지 만약에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짚어봐야 되고 굉장히 이제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는 공유하시는 그건 거죠. 문제인 거죠. 예. 문제인 건데. 수사 결과를 한번. 예. 근데 보안이 공수처로 넘기면서 전혀 엉터리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걸로 예. 봤을 때 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저러는구나 오늘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 검사가 관여했다는 예. 것은
이건 이 의원님도 문제라고 만약 그렇게 드러나면 아니, 문제라고 그거는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지금 예. 검찰 조사 단계 현재 시점을 보더라도 예. 손준성 혼자는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뭐 예측할 수 있고요. 근데 뭐 공수처로 검찰은 넘기는 도벽에 대해서는 거는 혐의 입증 못했대잖아요. 공수처로 넘기는 거는 검찰에서 관여한 혐의나 예, 이런 시간은 것에 대한 됐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공수처로 이렇게 바로 못 넘깁니다. 아니 본인들이 두 사람 그 저기 지위를 받았을 오늘- 거라고 의심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못했다고 이제 관여가 확인이 된 거죠. 예. 뜨거워서 더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